도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제가 홍 대표님께 참 양해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참 청취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님,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아니. 용가 올라가요. 예, 욕이 나오시려고 합니다. 이 얌전하신 분이. 예. 지금 또 녹화 버튼이 안 눌렀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고칼의 제주팟 그리고 제주 CBS 시사 매거진 제주를 사랑해 주신 우리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시즌 3로 돌아온 뉴스톡. 매주 화제의 인물을 찾아뵙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이렇게 소개하는 코너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3번의 코너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민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드림타워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좀 이제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지금 파고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2번 하고 계십니다.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참을만 합니다. 예,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실 수 있죠. 직업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갈 길이 멉니다. 이게 2번째 인터뷰이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좀 길게 못 가고 좀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자회견장에 보면은요, 딱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키가 높은 분이 한 분, 이렇게 언밸런스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자료 사진들 쫙 나갈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지금 참여환경연대에서 몇 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 10년 넘고 있습니다. 11년째입니다. 11년째 지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뭐 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습니까? 어쨌든 저가 이제 제주 출신이고요. 제주도가 그동안 이제 많이 점점 이제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단체 우연하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나름대로 뭐 저 학창 시절 공부도 좀 잘 하셨던 분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장래가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혹시 집에서나 주변 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시민 활동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죠. 특히 뭐 가족들은 되게 뭐랄까 이게 생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그닥 그렇고 저 돈 안 되는 거.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꾸준히 하시는 거 참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림타워를 뽑으셨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팀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 더 드림 팀. 저는 이제 드림 팀 하면은 옛날 저 미국 NBA 올스타 팀, 드림 팀 생겼는데 이 팀은 뭐 그러면 각 분야 최고의 에이스들만 뽑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그 드림을 깨는 팀인데요. 드림 팀이 아니고 드림을 깨는 팀. 그 드림 타워의 드림을 깨는 팀입니다. 드림 타워의 드림을 깨는 팀. 그 드림 타워의 그 드림이 무슨 드림일까? 누구의 드림일까요? 누구의 드림일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도민들이 거기에 뭐 엄청나게 드림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세워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드림인 것 같고요. 아하. 그 드림타워 안에는 이 카지노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죠. 네, 초대형 카지노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누구의 돈을 그러니까 많이 예.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는 그런 드림이고 그게 이제 국제도시 종합 계획에 보면은 어쨌든 그 복합 리조트 예. 예, 카지노를 담고 있는 복합 리조트의 그림이 여기 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그런 드림이다. 근데 국제자유도시는 지금까지 제주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나, 또 어떤 도대체 고통을- 국제자유도시는 예, 무엇을 줬길래? 예, 고통을 줬나 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드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아하. 그런 생각을 해서 브레이크 깬다. 누군가는 깨줘야겠다. 깨줘야겠다. 그래서 예. 브레이크. 더 드림. 더 드림? 그 꿈을 깨겠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이런 참 유식한 이름의 팀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마도 그런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야, 드림타워 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고 무슨 뭐 저 어디 뭐 제2공항 출흥 뭐 절차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사히 이제 와가지고 드림타워 뭐 들여다보자는 시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저희 단체로도 그 브레이크 더 드림 팀 문의를 하시면서 뭐 이제 좀 개선하자는 거죠. 그걸 아예 깨부시자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어쨌든 시민사회에서는 이 드림타워의 허가를 두고 예전부터 그 허가를 앞둔 시점부터 그쵸. 엄청나게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 제주도의 2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구인 예. 연대회의에서도 수차례 그 기자회견과 그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금민 도지사 때 허가가 된 것이죠. 아니, 다시 아니 그냥 계속 하십시오. 아니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 편집으로 재밌게 넘어가면 됩니다. 네. 예. 참 우리 홍 대표님은 참 여기저기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주 네네. 택배 아저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렇게 싸워왔는데 계속해서 뭐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도 받고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고 사실 지금 이제 브레이크 드림 팀 이전에도 교통량 조사라든지 지금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네. 나중에 운영될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평상시에 이제 저희들이 쭉 봐왔고 특히 뭐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드림타워에 관련된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쭉 주목해 왔었고요. 근데 지금 왜 하필 그렇죠. 네.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드림타워가 오픈돼서 운영될 때 생기는 문제는 운영되면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지하수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뭐 열반사, 빛반사, 풍동, 풍동 이런 것들이 다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극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하고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예전에 시민들이 드림타워가 도대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런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만들어지고 나면 아차 그러십니다. 이게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러저런 문제들을 막 얘기할 때는 설마 뭐 이러다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뭐 초대형 건물이 주변에 생기면 특히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세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이후에 드림타워가 이 운영된 이후에도 어쨌든 삶의 질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이 더 이제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타워가 지금처럼 추진된다면 어쨌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고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시민의 참여의 형식으로 지금 요 네. 문제를 한번 접근해 네. 보고자 함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도내 시민단체가 그동안 이제 많은 개발 이슈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네. 좀 어떤 문제 제기도 하고 파고드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 연구팀이라는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요. 뭐 이게 뭐 집단 지성 뭐 그런 건가요, 이게? 그거라기보다는 네. 이 시민들의 문제고 시민들이 겪을 문제고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의 문제인데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사실 뭐 성명을 하고 어디 나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만 비추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내부적으로 시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소통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같이 예. 하자 해서 언론들이 알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 시민 단체에서 저런 일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수 문제는 여기에 하수를 처리를 다 하수를 이 하수 처리장에 보내면 지금 예. 제주 하수 처리장이 포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포화니까 여기에서 일부를 이 하수를 처리해서 hil천이라고 예. 그 하천에 방류를 하는데 예. 2급수를 방류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그 예, 배출보다 예. 더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중수를 배출하는데 이게 어떤 그 배출되는 곳에 자주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한번 가서 이제 산책 겸 한번 가서 산책 겸 한번 오늘은 가보고. 어떤가 이렇게 봐야 되고 교통 문제도 사실 많은 다양한 시간대, 예. 다양한 요일에 이렇게 봐야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을 건데 막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또 엄청 이제 아하. 큰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예.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고 물론 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아하. 좋은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여기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무슨 어디 뭐 도시공학 뭐 네. 환경공학 뭐 거기 무슨 뭐 석박사나 무슨 뭐 엄청난 그런 뭐 그렇죠. 어떤 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로 우리 동네 문제 그냥 저 어디 밥 먹고 그냥 한번 나가가지고 어떤 똥물 남신가 안 남신가 요런 거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시민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시민 말씀이시죠?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하. 네, 쉽게 말하면 시민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뭐 여기에 뭐 열 반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하. 열 반사라는 게 그 드림타워에 딱 빛이 네. 비춰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예. 내 집 안으로 막 그렇죠, 그렇죠. 여름철 같은 경우 미치도록 뜨겁게 빛이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잠도 못 자. 그러니까 네. 빛 들어오면 또 잠도 못 자고. 공에 아하. 요번에 뭐 방송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민들이 이런 고통들을 느끼고 있고 한데 그렇죠. 어디다가 제보를 얘기할 해주셔야겠네요. 수가 없어.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예, 뭐 예. 저희가 집단 소송을 하든지 음. 뭐 이런 방안들을 낼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시민들이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맞습니다. 우리 드림타워가 곳곳에 경관들의 이렇게 맞습니다. 심각한 특히 한라산 뭐 이게 아니 보면 제가 그 서귀포에서 진짜 오늘은 좀 비 때문에 좀 날씨가 흐려서 좀 안 보이긴 했는데 제가 넘어올 때 항상 보입니다. 네, 네, 드림타워가 그 저 산천단 부근에서 야 좀 그거 보면서 그 좀 너무 높아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랜드마크고 좋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거 진짜 보기 싫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각각 곳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하. 보내주시면 아. 이 못난 드림타워가 정말 사진전을 열어도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못난 드림타워 사진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그 활동을 이거 외에도 그렇죠. 뭐 해야 되고 시민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참여환경연대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드림타워 하나에 여기서 올인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뭐 역량이나 이런 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예. 작은 참여가 정말 절실한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민연구팀 브레이크 더 드림 팀 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삶의 질을 어쨌든 이 드림타워로 인해서 더 추락되는 거는 막아야겠다. 예. 최소화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드림타워가 정말 근데 그 지금처럼 계획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면 사실 이 엄청난 삶의 질의 추락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명확한 겁니다. 거기 그렇죠. 초대 그 주거 밀집 지역이 학교 밀집 지역에 초대형 카지노가 들어서면요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지노 하면은 지금도 뭐 제주도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호텔 안에 있는 부대 시설 같은 카지노는 그냥 호텔에 묵다가 심심해서 가서 그렇죠. 하는 것이고 지금 드림타워라든지 신화월드에 있는 카지노는 전문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도박을 하러 왔다가 그냥 호텔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뒤바뀌어지고 그 사람들 성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그 강원랜드 카지노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주변 다 향락업소나 전당포로 다 바뀌거든요. 전당포는 뭐냐면 와서 차 끌고 왔다가 그 차 맡기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하하.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숙하고 여기 또 그럼 중국 사람이니까 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향이 되게 큰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방향은 안 된다. 안 되고 다른 방향에서 정말 시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 지금 뭐 저희가 드림타워를 깨부시거나 그거를 완전히 뭐 방치해 가지고 흉물로 만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오히려 그렇죠. 도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진짜 정말 최소화 그냥 몇 푼 이 사업자에서 돈 내 가지고 무마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게 시민하고 상생을 하는데 정말 그 불가피한 것들은 정말 이게 제외시켜야 되고 카지노 같은 것들은 거의 카지노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저 드림타워 하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제주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 어떤 생활의 질 이거를 떨어지는 것만큼은 좀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보자. 그렇죠. 라는 게 이번 그 시민연구팀 브레이크 더 드림 팀의 목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고. 아니 근데 그 우리 도내에 환경단체가 좀 몇 곳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좀 약간 헷갈렸는데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있고 제주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두 단체의 차이는 뭡니까? 그 종종 시민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좀 바꿀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참여환경연대는 서울 참여연대처럼 참여 자치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 단체가 1991년도 제도 개발 특별법 때 그 특별법 반대를 위한 범도민회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난개발을 하기 때문에 환경 보전도 같이 해야겠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제주도에 환경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 환경연대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근데 요새 이제 환경운동연합도 제주도에 생기고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은 단체냐 그리고 참여 환경운동연합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냥 환경연대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환경운동연합이 나중에 우리를 따라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은 뭐 전국 조직입니다. 전국에 그 중앙에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또 지역별로 또 이제 지부식으로 있는 것인데
저희 참여자치 쪽은 그러니까 전국에 참여자치 운동을 하는 뭐 서울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부산 참여연대라든지 뭐 대전 뭐 이런 곳에 전국에 있는 참여자치 단체들이 이게 네트워크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 환경 단체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만 또 접근을 하시니까 참여자치 문제들은 좀 오히려 예, 단체 본래의 그런 주로 다루는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접근을. 그러니까 사실 드림타워 요 문제도 시민들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자치의 문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접근을 하는 건데 환경 문제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구분점들이 명확한데 환경이란 말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꼭 환경만 보여가지고.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로 보면 이제 대기업 문어발식 우리는 환경도 하고 우리 참여도 다 할 거야. 그 환경운동연합이랑 그 저희가 이게 환경 보전하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그 저희는 이 개발 사업에 맞서서 좀 이 환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환경운동연합은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그 실제로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다른 분야가 있는데 뭐 그거를 시민들한테 구별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단체의 그 맨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이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보전이라는 부분은 이 개발하고 좀 맞서서 계속 이제 싸워온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다른 성격이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지금까지 홍영철 대표님의 이제 자기 단체 자랑 그리고 상대 단체 은근 돌려까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질문을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드림타워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참여환경연대가 사실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좀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보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단체 연대회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다각적이고 좀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단독으로 좀 추진하시는 건 좀 부담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연대회의 단체들 같은 경우는 20개 단체가 모여 있고 각자 이제 좀 하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민회 그 여성 문제들을 하는 데도 있고 다양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뭉뚱그려서 이제 이 이슈에 정말 직접적인 참여 그러니까 크게 뭐 성명이나 이런 거 낼 때 같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이건 조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체들의 그 어떤 뭐 연대가 필요한 부분은 연대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극복되지 않을까. 야 드림타워 이 정도 사업 투자에 이 정도 이 대규모 채용 계획이면은 이거 제주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침체하는 경제야 이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야 어떻게 시민사회단체가 이거를 그냥 또 시비를 걸려고 한다. 네.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혹시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이 실업 급여를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률이 제일 많이 하락한 데도 제주도고요. 다른 데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하락한 이유가 이 관광이라는 사업에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니 사스니 또 뭐 그 중국의 여유법 문제라든지 또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밖으로 안 내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광이라는 게 아주 쉽게 그런 경제적인 또는 뭐 국가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매우 심하게 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런 쪽에 너무
집중점이 가 있고 제주도가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관광이라는 거에 올인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한번 다시 드러나고 있고요. 그동안 양적 관광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들만 계속 늘어나고 결국 그것들이 이제 거품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주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더 다시 역으로 주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거품이 잔뜩 끼어 있던 것들이 이제 좀 터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차 산업의 고용, 그 관광 산업 쪽의 고용이라는 게 매우 불안정하고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이게 우리 지역의 분들을 고용하고 이러다가도 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 중국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동안 개발 사업자들이라든지 하는 행태들은 처음에는 지역과 상생한다는 계획을 내세우다가도 나중에 되면 어느새 이제 좀 슬금슬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감시가 없으면 이것들이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그나마 있는 도민들한테 주는 그 작은 혜택이라도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경제 태클 걸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말고요. 이게 정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지도 그렇고 우리 제주 지역의 많은 매체들도 그렇고 진짜 홍보 일색 기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저쪽 홍보팀에서 굉장히 좀 그런 기사 관리, 그러니까 매체사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관리를 하면서 좀 광고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그 드림팀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자료도 나오고 나름대로 뭐 이거 좀 도민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회사가 저 홍보 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언론이 좀 어떤 회사의 홍보를 위한 도구로 지금 경도된 상황에서 이게 좀 잘 될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그렇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뭐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 특정 매체에 한정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고 저 사람요. 이런 이분이 분들이 또 미디어 볼 줄 아시네 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뭐 기자분들도 상당히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언론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 광고주들이나 이런 쪽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뭐 저희들도 뭐 그거를 무조건 뭐 언론사가 그러면 안 돼. 물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른 방향의 방법들이 있고 시민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언론사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서 좀 크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더욱 이게 좀 붐업돼 가지고 이 어떤 도민의 목소리로 시민의 목소리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저희 참여환경연대가 드림타워를 그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감시하고 추적해서 도민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같이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더 드림 팀 그 시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뭐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꼭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